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미쉬닷컴이라고 아세요?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인데 미국에 있는 도시들, 큰 도시, 작은 도시, 조그만한 마을까지도 평가해주는 사이트예요. 되게 흥미있지 않나요? 심지어 항목별로 LBC 등급도 있어요. 무슨 신용등급 매기듯이. 한국엔 이런 사이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집값에 바로 영향 줄 거 아니에요. 어디 지역이 C등급 받았다. 그럼 난리 나겠죠. 오늘의 사건이 발생한 이 세인트폴을 제가 미쉬닷컴에 검색해 봤더니 전체 점수는 A등급인데 크라임 앤 세이프는 C등급이에요. 학군이랑 주거 환경은 B-. 그냥 평범한 마을처럼 보여요. 이 마을에 있는 주거 지역인 웨스트 미네하하 에비뉴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 너무 귀엽죠. 미니하하. 25살의 하이디, 또 27살의 닉 부부였습니다. 하이디는 오빠가 둘 있고요. 막내딸이었어요. 얼마나 예쁨 많이 받으면서 컸을까요? 캠핑이나 하이킹,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고 되게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거나 노래도 잘 불러서 예체능 쪽을 타고났어요. 하이디는 시큐리안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여기 회계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딸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 추천해가지고 입사하는 게.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인맥이 밥 먹여주는 곳이 바로 미국과 캐나다예요. 하이디는 교회에서 아이들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종교 활동에 되게 열심인 신자였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교회에 있던 청년부에서 남편 닉을 만나게 됩니다. 닉은 카펫 클리닝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족 사업이었다고 해요. 카페뿐만 아니라 정수기도 설치하고 하우스에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둘은 2005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2년 만에 미네소타 세인트 폴에 있는 하우스를 장만했어요. 이 집은 방도 3개에 화장실이 1.5개가 있었는데 1.5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욕실 있죠. 샤워할 수 있고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그 욕실 1개랑 추가로 파우더룸,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 욕실이에요. 샤워실은 없어요. 둘이 살기엔 딱 적당한 하우스죠. 여길 21만 5천 불, 한 2억 8천만 원에 사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 부부는 아닌데 아직 젊은데 집도 샀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2010년 4월 25일 일요일이라서 부부가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6시 31분에 911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이디가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디스패처랑 몇 마디 나누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깁니다. State Patrol 911. Someone's trying to break into my house. What city are you in? St. Paul? I'm in St. Paul. Hang on just a second. What address are you at? 1794. 1794 what? 911, where's your emergency? Stay with 1794. Minnehaha Avenue. Minnehaha. Someone's trying west? Somebody's trying to break in her house. 65초 뒤에 다시 또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번엔 닉이었어요. State Patrol 911. Somebody just broke in our house. You shot me. Okay, are you in St. Paul, sir? Okay, hold. What's the problem? When I went to the shop, somebody broke in our house. I've been shot. You've been shot? Yes, please. Okay, stay on the phone with me, okay? Okay. What's your name? What is No. Nick? No. Nick? Yes. Stay on the phone with me. Who shot you? I don't know. Somebody broke in our house. No. Okay, stay on the phone with me, okay? Do not hang up. 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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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 listen to me. I've got help coming. I need you to take a deep breath. Is the person that shot you still there? No. Yeah. Okay. Take a deep breath and listen to me. What race was he? I don't know. Okay, do you remember what he was wearing? Do you remember what he was wearing? No, like a hooded soldier. A hooded sweatshirt?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6분 만에 도착했는데 집 안에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닉이 울면서 앉아 있었고 허벅지에 총을 한 발 맞아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부엌에 있었는데요. 머리카락이랑 온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등 위쪽에 총을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닉은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망연자실해 하면서 막 흐느끼고 있었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치료받아야 하니까. 닉은 다리에 총을 맞았으니까 의식이 멀쩡했어요. 그냥 치료받으면서 당일날 바로 경찰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경찰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닉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도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전날 밤에 부부가 영화 아바타를 봤고요. 와인을 좀 마시고 나서 잠이 들었대요. 6시 반쯤에 닉이 목이 말라서 잠시 깼다가 물 마시고 화장실 들렸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현관문을 달그닥달그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I heard the screen door open. And like, what are they doing? Are they just going like this? Yeah, Kind of like that? yeah, just shaking the knob and Okay. shutting the door. Alright. 닉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뭐 2명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빨리 하이디를 막 깨워요. 하이디 빨리 911에 신고해. 하이디는 신고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닉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기다란 엽총을 들고.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누가 침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총부터 찾아요. 닉이랑 하이디는 강도가 들어오기 전에 차고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언뜻 봤더니 강도가 밖에서도 이제 차고 쪽으로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차고는 안 되겠다. 거기로 도망은 못 가고 결국에 강도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얘네가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닉은 얘네랑 레슬링을 막 하고 있었고 현관문 바로 앞에 콘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위에 지갑이 있었나 봐요. 하이디가 그걸 챙기려고 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강도들이 나갔대요. 도망가려고 한 건지 뭐 잠깐 피한 건지 모르겠는데 닉은 문고리 잡고 빨리 닫으려고 했죠. 강도들 못 들어오게. 이때 갑자기 한 강도가 닉한테 막 달려들었고 이 힘 때문에 닉이 방아쇠를 실수로 당겨버린 거예요. 탕탕! 근데 이 총이 강도한테 쏜 게 아니라 한 발은 하이디, 한 발은 자기 허벅지에 쏜 거예요. I don't remember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 gun went off. So my fingers slipped onto the trigger. You and I are like this. Yeah. And then the gun goes off? Mm-hmm. Okay. And it goes off down? Yeah, I mean, I know it hit Heidi. I know it did. Okay. I know it. I don't know where it hit her, but I know it Did hit. it hit her in the chest, the back? She was running away, so it definitely hit her in the back. It hit her in the back. Yeah. Okay. Alright. The back, her back or the back of her head? I don't know. It wasn't low. I don't think it was a high shot, but it was. Take your time, it's okay. Did she yell or anything like that? Yeah, and she went straight down. Okay. Did she fall face first or? Yeah. Okay. Alright. So you and this guy are still standing in the foyer? Yep. Okay. I grabbed on my right and pulled Okay. like that, and that's when it went off the second time and hit me in the leg. So you shoot yourself then, or is this? I don't know if it was me myself or if it was the guy. I honestly don't remember at that time. After you get shot, what happens next then? He's gone. He takes off up the ladder? I fall down. He's gone. Alright. Now, are you bleeding a lot or? I don't even know. Okay. I don't know. I know I fell. I got to Heidi and I started I had to redial 911 and just started. So you grabbed her phone? Yeah, and I just started freaking out. 하이디는 이 잘못 발사돼 그것도 남편이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은 어쩐지 좀 의문이 생겼대요.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서 닉을 처음 만났을 때 닉이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옷이 되게 깔끔한 거예요. 하이디한테 CPR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을 빡빡 주겠어요. 그럼 피가 여기저기 튀어서 얼굴이랑 옷이랑 몸에 잔뜩 묻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가 들어왔으면 물건이 막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도 지저분하고 막 난장판이어야 되는데 집 안도 깨끗했습니다. 또 강도가 1명인지 2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했는데 둘이 몸싸움을 했으면 얼굴이나 팔다리에 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몇 개 살짝 긁힌 그런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맞아서 생긴 부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취조실 영상을 보시면 이게 사건이 있고 몇 시간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뭐 잘 모르겠다고 해요. 당황하면 모를 수 있죠. 근데 좀 횡설수설에 가깝습니다. 경찰이 뭐 이렇게 했나요?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었어요. 확신에 찬 답변이 없는 거예요. 또 아침에 총성이 2발 울렸을 때 이른 아침이니까 사람들 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창밖을 내다본 주민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진 않았어요.
닉이랑 하이디 집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경찰 견을 풀어서 집 주변이랑 뭐 집 안도 수색을 해요. 혹시나 낯선 사람 냄새를 찾고 어디로 도주했는지 방향이라도 알 수 있게. 근데 여기 낯선 사람의 냄새는 없는 거예요. 걔들이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요. 경찰은 닉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문제 없으셨어요? 우린 그냥 평범했어요. 뭐 작은 돈 문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은 게 다예요.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무슨 짓 한 거 있으세요? 닉은 정색하면서 절대 없죠. 절대. 그런 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Every guy's got needs and urges, concerns, how you want to put it. Are you stepping out at all by chance? To other women? Yeah. No, absolutely Okay. not. All right. Nick, part of you wants to ask you this question.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No, absolutely not. Okay. Absolutely not. All right. Why is there a party that wants to ask that? Well, Nick, I'm a police officer, okay? Yeah. I gotta ask tough questions, all right? And that's a tough question. 닉은 전과도 없었고요. 부부 둘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냥 평범한 젊은 부부였어요. 뭐 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은 아니었습니다. 4월 26일 사건이 있고 다음 날 부부가 원래 이 집에서 쫓겨날 예정이었어요. 닉이랑 하이디 부부에게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부부가 2007년에 이 집을 사면서 닉이 2건의 모기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7 to 2007.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financial collapse thereafter. JP Morgan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부부가 이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부동산 가장 호황이고 제일 비쌀 때 그때 집을 산 거예요. 참고로 집 명의는 닉 앞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은행에서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 매달 갚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결국 1년 뒤에 연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이 사태에 누가 집을 사줘요. 결국엔 2009년 4월 집을 압류할 거라는 법원의 서류를 받아요. 하이디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언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무렵에 하이디가 집을 새로 꾸미고 있었어요. 카펫도 새로 깔고 페인트 칠도 하고 옷장도 설치하고. 만약에 이 집이 압류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굳이 집을 이렇게 꾸밀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시 팔려고 깨끗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난리였어요. 이럴 땐 보통 집을 안 팔죠. 그리고 이 부부가 금융위기라는 별개로 사치가 좀 심했어요. 집이 압류될 거라는 통지를 받고 나서 하와이로 여행을 갑니다. 또 모기지 대출 말고 신용대출도 한 2만 불? 2,6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버는 것보다 씀씀이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도 여행을 다니지. 2009년 6월에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소유주가 바뀌어버립니다. 2010년 2월에는 처음으로 퇴거 조치가 내려져요. 이 집 주인 바뀌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통지서가 계속 날라왔대요. 이때 법원에서 부릅니다. 닉 혼자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같이 사는 아내는 왜 안 왔냐, 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었대요. 제 아내는 회사 간다고 못 왔어요. 제가 3월 말까지 꼭 집을 비울 테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지만 닉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여전히 부부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한국도 집 월세 안 내면 강제로 내쫓지는 못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막 열쇠 바꾸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미국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후에 닉은 2번 더 한 달만 시간 더 주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건강 완전 좋고 일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사건이 발생한 4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하이디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직장에서. 예를 들면 산어머니 이런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달째 대출금이 밀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락을 받고 하이디가 닉한테 얘기했겠죠. 어떻게 된 거냐. 하이디는 모든 소득을 다 닉한테 주고 있었거든요. 가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독촉 전화를 받으니까 황당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디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법원에서 집으로 통지서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것도 2년 동안. 근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이제 하이디는 친구들한테 집을 싸게 내놓을 거다. 집을 팔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디는 일단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은 했나 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그리고 법원이 마지막으로 닉한테 나가라, 빨리 나가라,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 그게 4월 26일 하이디가 사망하고 다음 날이었어요. 만약에 하이디가 이걸 알았다면 짐을 싸놓던지 이사 트럭을 부르던지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집 안의 상태는 원래 살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또 집이랑 관련된 모든 계약서 그 안에 서명은 닉 혼자 해놓은 상태였고 또 경찰이 나중에 하이디 문자랑 이메일을 다 분석했거든요. 거기서도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집이 압류되었다, 경매에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까 닉은 경찰한테 우리 별 문제 없었다, 그냥 조금 재정 문제가 있긴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정도였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또 이런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참고로 하이디 앞으로 보험은 없었어요. 경찰은 닉한테 용의자 인상착의를 물어보는데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안이냐. 닉은 범인이 흑인 남자였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몽타주 만드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낸스라는 전문가가 몽타주를 그렸는데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용의자의 얼굴이 완성돼요. 아니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경찰은 한 가지 검증을 해보기로 하는데 닉이 자다가 누가 막 문 열려고 해서 그 소리에 깼다고 했잖아요. 침실에서 과연 그 문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릴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직접 실험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같은 시각에 현관문 고리를 흔들어요. 달그닥 달그닥. 과연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을까요? 6:16 in the morning, April 27th, 2010. All right. I'm at the front door, so let me know when you guys are ready. I'll try to knock for 15 seconds then. 6:16 a.m. April 27th, 2010. We're in the bedroom looking at the hallway. What time is it again? It's 6:16 a.m. 6:16 a.m. We are ready. Okay. Here we go. All right. 잡음이 있어서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 미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잠에서 깰 만큼 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를 저녁에 뿌려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제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경찰이 가만히 이 얼굴을 보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이 세인트폴 경찰관들한테. 4개월 전에 한 흑인이 체포가 됐는데 주인이 있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한 범인이에요. 어쩐지 하이디 사건이랑 비슷하죠. 생김새도 꽤 닮았어요. 흑인 남성이 후드를 썼고 나이는 30대에서 40대. 눈이랑 코가 크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클은 이미 2010년 1월에 체포돼서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4월에 하이디를 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경찰은 이 얼굴을 마이클에게 보여주는데 뭐야 이거 나잖아. 마이클은 아니 닉이 어떻게 내 얼굴을 아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 나를 모함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죠? 내가 만약에 감옥에 안 있었어? 나 밖에 있었어? 나 흑인인데 분명 나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저 총 안 쐈어요. 마이클은 감옥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감옥에 간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옥에 안 갔으면 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랑 친하게 안 지냈을 거예요. Michael Pye couldn't have killed Heidi because he was already in prison when she died. They showed me the picture and I said, that's me. Do you think Nick Firkus tried to frame you? Yeah, without a doubt. What's your biggest fear of what could have happened if you didn't happen to be locked up at that time? If I wouldn't have been locked up, I would have had a murder case. I'm proud of going to prison because I wouldn't have the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got right now today. If I wouldn't have went to prison. 이게 정말 마이클의 얼굴을 보고서 어디 기사나 뉴스에서 보고 일부러 몽타주로 만든 걸까요?
마이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경찰은 닉을 의심만 하다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닉한테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에도 답도 안 오고, 또 하이디의 부모님도 계속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했었대요. 근데 계속 안 만나려고 피하는 거예요. 경찰도 소환을 하려면 뭔가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수사를 종결시킨 건 아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연락도 없이 조용하던 닉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번째 와이프는 레이첼 왓슨이었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레이첼의 여동생 사라 부부가 이 죽었던 하이디랑 엄청 친했대요. 사라는 평소에 닉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언니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레이첼이랑 닉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첫 결혼에 실패했는데 이 남편한테서 학대를 당했대요. 그 상처가 좀 있었고, 닉도 표면적으로 갑자기 아내가 죽어서 혼자가 됐죠? 그런 슬픔이 있으니까 둘이 위로해주면서 만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한 거예요.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닉은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장만했는데요. 예전에 이 모기지 대출 받고 막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쉽진 않았겠죠.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매달 대출금을 닉이 대신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카페트 클리닝 업체. 닉은 어떻게든 하이디 잃고 난 뒤에 그 트라우마 잘 극복하고 레이첼이랑 같이 새로운 가정을 잘 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편지를 받아요. 재산세 체납. 얼마나 오랫동안 안 된 건지 집이 압류될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 이 시점에 레이첼은 닉이 나한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일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레이첼은 하이디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닌데 점점 이 사람한테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진짜 내 남편이 살인자 아니야? 저는 와이프 살해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압류될 거다라는 통지를 받고 이 상황이 하이디랑 너무 비슷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레이첼은 변호사에게 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 변호사는 녹음하라고 시켜요. 평소에 닉이랑 대화할 때 녹음기 켜두라고 시킨 거예요. 한날은 둘이 대화를 하는데 레이첼이 당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나는 아무래도 하이디 사건이 너무너무 걸려. 난 당신을 100% 믿을 수가 없어. I could get through this if it was just the lie. I really could. The problem is the Heidi stuff. That's my problem. The problem is I don't 100% believe you. I know it's shocking for you to hear that from me, and it's shocking. Trust me, it's shocking for me to think it. I don't know what is correct. So I don't actually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The fact that you're saying it is so indescribably jarring to my soul that I can hardly breathe. I don't get words, Rach. It is too traumatic, and I don't know what else to tell you. The fact that you're lying was so easy for you to do in front of me over and over and over makes me think that I could murder my wife. That you could lie about something. That I could murder my wife. Yes. There are 100 things going through my mind right now. Are you wanting to say more? I'm probably not. You know, we opened this conversation, I just can't do it. 2018년에 결국 둘은 이혼합니다. 이후에도 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과소비를 즐겼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주머니에 구멍 난 것처럼 사치를 즐겼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드디어 닉이 하이디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원래는 2급이었는데 나중에 1급으로 변경됩니다. 검찰은 닉이 하이디에게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모두 숨기고 있었고 이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하이디를 죽였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명예 때문에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닉은 퇴거일이 되면 이 집만 잃는 게 아니라 하이디한테 거짓말한 것도 들통나고 주변의 친구들, 평소에 허세 잔뜩 부렸는데 이 친구들한테 쪽팔림 당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 증거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또 이웃 주민들이 낯선 사람을 못 봤다고 한 그 증언, 또 FBI가 하이디가 911 디스패처랑 통화했을 때 그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데요. 이 통화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니금 변호인이랑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이디는 원래 집 압류랑 신용대출, 우리 부부의 금전적인 문제 다 알고 있었어요. 살해 동기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명예 때문에 쪽팔릴까봐 하이디를 죽인 거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언론에 알려지고 우리 상황 다 까발려질 텐데 제가 왜 그런 짓을 꾸미겠어요? 2023년 2월 10일 4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은 유죄를 판결했고요. 닉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어쩌면 밝혀지지 않고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에요. 경찰들도 처음 닉을 수사했을 때 뭔가 의심이 가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도 할 수 없고 그냥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하이디 가족들 또 램지 카운티의 경찰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닉을 기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 가장 큰 논쟁이 하이디가 어떻게 집이 압류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걸 모를 수 있냐. 그것도 2년 넘게. 근데 닉이 자잘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사치 부리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내 남편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하이디 직장으로 연락 오고 의심 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 눈치를 챘던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은행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참 의아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북미에도 그런 커플 많거든요. 꼭 나중에 뭔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분리했다기보다는 네가 버는 돈은 네 돈, 내가 버는 건 내 거. 이게 확실한 거죠.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 부부가 자기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저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세인트 폴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